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어제 이 시간에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한다고 전해드렸던 러시아 용병 그룹 바그너 그룹의 퇴각 소식입니다. 박수를 받았고 반란군이 떠났습니다. 전 세계 동서고금을 통해 쿠데타 역사에 이런 적이 있을까 싶은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께 정리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연구위원 나오셨는데요. 예.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러시아 내 장면인데 일반 시민들이 쿠데타가 난 곳이라고 보기에는 중재가 끝난 후인지 좀 평온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어제 밤에 있었던 거죠? 예, 뭐 일단 아시다시피 계속 러시아 모스크바를 향해서 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격을 해 갔습니다. 네. 뭐 이쯤 된다면은 뭐 한 밤 정도 지나서 한 네. 아침 정도에는 모스크바에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갑작스럽게 이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이 프리고진 그러니까 이 바그너 그룹의 수장과 그다음에 이 푸틴 사이에 그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벨라루스라는 인접 국가의 중재로 푸틴 대통령과 지금 보시는 게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쿠데타가 뭐 한 거의 24시간 만에 종료된 것이라고 된 것인데요. 네. 사실 좀 석연치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는 이 프리고진이 왜 쿠데타를 일으켰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과연 프리고진이 무엇을 결국 원하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이냐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가 고용한 러시아의 용병입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가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총부리를 돌려서 러시아 안으로 들어와 모스크바로 진격을 한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중재가 된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중재가 쉽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프리고진과 이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 정부 간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바그너 그룹은요, 애초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활동하는 해외 정보기관, 해외 정보 활동을 위해서 사실 세워진 정부의 역할을 더러운 임무를 대신하는 그러한 프라이빗 밀리터리 컴퍼니, 즉 소위 이제 민간 군사 기업으로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뭐 우리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프리고진 자체가 뭐 이 푸틴과 굉장히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왔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뭐 푸틴의 뭐 요리사다 뭐 이런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원을 해왔고, 특히나 이 2014년 이후에 이런 이 바그너 그룹의 활약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푸틴의 해외 이런 정복 활동을 도와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충돌 같은 것도 과연 가서 푸틴을 제거하기 위해서 프리고진이 올라간 것이냐. 사실은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국방, 뭐 특히 지금 쇼이구 국방장관이라든가 아니면 게라시모프 총참모장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건이 난 계기도 바그너 그룹의 집결지에 이 러시아 군이 미사일을 떨궜다. 그래서 자신의 부하들이 죽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을 처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현재 러시아군의 전쟁 지휘부를 자기가 정리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군사력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지만 정규군은 기갑부대나 이런 장비를 사용한 역할을 맡았고, 와그너라는 용병 그룹이 보병의 역할을 나누는 역할 분담 같은 것이 진행됐다고 설명을 해왔는데 어쨌건 총뿌리를 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주목하는 것이 하루 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쿠데타 역사에 이렇게 하루 만에 정리되는 일이 있을까 싶을 건데, 박원석 의원 나오셨으니까 인접국가 대통령이 중재한 것, 어떻게 중재하는 걸로 정리된지 그 합의 결과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세 가지인데요. 먼저 루카셴코 대통령이 제안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프리고진과 바그너 용병은 모스크바로의 진격을 중단하고 즉시 벨라루스로 떠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중재 합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푸틴 대통령은 그걸 수용하고 이 프리고진과 바그너 용병, 그러니까 이 쿠데타에 참여한 용병들에 대한 뭐 처벌, 기소, 뭐 입건 이런 등등의 형사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쿠데타에 참여했더라도 그간에 어쨌든 전선에서 기여도가 있는 그런 용병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이나 뭐 별도의 기소나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바그너 용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이제 러시아 정부와 재계약을 한다. 뭐 선처가 있겠죠?
아니요, 참여하지 않은 않았습니까? 바그너 용병들에 대해서는 네. 일종의 이제 기존에 했던 계약을 연장해서 재계약을 한다는 정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밖에 이제 그 프리고진이 요구했던 러시아 군 수뇌부에 대한 처벌 뭐 이런 걸 요구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그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저렇게 퇴각하는 것 모습을 봤는데 양욱 의원께 좀 질문 드릴게요. 예. 그래도 러시아인데 보병 중심의 용병 집단이 쿠데타를 하겠다면서 러시아를 향해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하겠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까? 러시아 군이 정규군이 막았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별로 없었나 보죠? 지금 이게요, 러시아 군의 지금 현 상황을 보여주는 아주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네. 그 러시아군의 지금 이제 이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주가 된 게 대대 전술단이라는 네. 부대, 대대급 증편된 대대급 부대가 됐는데 네. 140개 있던 것을 전국에 140개 있던 것을 거의 100여 개 이상을 투입을 시켰어요. 네. 한마디 지금 러시아 본토가 뻥뻥 비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내부 치안군 같은 것들도 예전 같으면 이제 막 러시아 안에 굉장히 복잡한 부대들이 있어가지고 다 막을 수 있는데 네. 이제는 그러한 부대들조차도 충분하게 숫자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네. 그 소위 그런 이제 내부 치안군 부대들조차도 지금 전선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 네. 바로 이런 얼만큼 지금 러시아 자체가 내부적으로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게다가 말이 네. 뭐 보병 위주라고 하지만은요. 네. 실제 전차부터 시작해서 주요한 전투 장비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사실은 전차가 별로 달리지 못해서 속도가 있어서 저기 저 시간 내에 저까지 못 갈 텐데 그랬는데 심지어는 전차를 이동할 수 있는 대형 트레일러까지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었다라는 것이죠. 네. 자, 저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와그너 그룹 현재 철수하고 있습니다. 참 하루 사이에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푸틴이 내 등에 칼을 꽂았다면서 저주를 퍼부는 모습, 그리고 한참 몇 시간 지난 뒤 프리고진이 자신의 승리를 환호한 듯한 얘기가 엮여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От боевых товарищей, которые сражаются сейчас на фронте. Это удар в спину нашей стране и нашему народу. Сейчас наступил тот момент, когда кровь может пролиться. Поэтому, понимая вс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то, что будет пролита русская кровь с одной из сторон, мы разворачиваем свои колонны и уходим в обрат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полевые лагеря согласно плану. 네, 푸틴 대통령이 지지율이 보통 70~80%가 넘는다고 그동안 외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러시아는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똘똘 뭉쳤나 싶었는데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그 러시아 시민들이, 국민들이 프리고진을 보고 환호를 한다는 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24시간 만에 끝난 이 쿠데타를 통해서 프리고진은 뭘 얻었습니까? 사실은요, 프리고진이 뭘 얻었냐라기보다는 네.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프리고진이 이 엄청난 많은 부대를 동원하고 모스크바를 향했지만요. 네. 과연 그런 프리고진이 가서 그 푸틴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뭔가 집권을 하려고 했냐. 네. 그럴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 수준의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찌 보면 단순히 그 개인의 소영웅주의적 성격의 행동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되려 프리고진이 원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요. 네. 소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지휘하고 있는 지도부 자신과 거의 수년 이상 계속 반목해온 쇼이구 국방장관, 네. 그다음에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어차피 이 인원들이 전쟁을 잘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네. 이 인원들을 바꾸고 해서 유능한 자신들의 부대,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약간 어떤 그러한 굉장히 나이브한 접근으로 이 행렬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것을 돌린 것은요. 네. 결국 뭐냐 하면 이제 자신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총뿌리가 푸틴한테 겨눈 것은 아닌데 결국 푸틴한테 겨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 총구를 돌린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리고진이라는 인물 자체가 네. 뭐 아시다시피 1980년대 이때 무슨 절도와 막 이런 것들을 네. 하면서 옥살이를 하다 나와서 굉장히 우연하게 푸틴과 관계를 통해서 거부가 됐고 네. 그리고 또
그러한 그런 맥락하에서 굉장히 거친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뭐라 그럴까 민간 군사 기업을 만들고 그래서 푸틴 활동을 지원하고 한마디로 푸틴의 그늘에 벗어나서는 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그의 행동이 어찌 보면 약간 이해할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과연 24시간 진행된 쿠데타의 양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사실은 이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제 전쟁 가운데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